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아는 만큼 행복이 커지는 가족의 심리학. 가족 책을 제가 좀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만 나눌게요. 언어, 소통만 달라져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언어의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한 말이 그대로 내 가슴에 박혀서 평생 그대로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감옥. 언어를 규정 지어버리면 정말 아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법 하나 바꾸는 걸로도 많은 부분을 줄일 수 있는데요. 먼저 내 언어와 소통이 힘들고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이 책에서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조건 없는 사랑이 제일 어렵죠. 무조건 허용하는 것인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데요. 사람과 행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바로 이게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곤 하지만 내 행동이 전부 나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로 나를 규정짓지 말라. 타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한 행동이나 당신의 한 행동의 일부가 비록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가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조건 없는 사랑을 하는 가족은 그 당사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그 인격과 관계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나만 실수했을 뿐이고 네가 실수해서 이걸 얻었으면 좋겠어. 어떤 조건적인 위협이나 협박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조건 없는 관계. 어떻게 하면 조건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 대한 고유한 인격과 존중, 사랑은 버리지 않는다.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조금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내가 할 말을 다 해서 미움받으면 어떡할까. 또 하나는 그래도 저 사람 미울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의 행동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그 행동 하나 저 사람이 모든 걸 결정짓진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분리해서 보려는 노력,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보려고 노력할 때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감정도 내 거기 때문에 상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고 남 탓을 하는데, 이렇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욕구를 표현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내가 어떤 욕구가 있는데 모르고 채워지지 않는 건 상대방을 탓한다는 뜻이거든요. 224페이지에 있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날 사랑하지 않지? 난 지금 엄마 때문에 오는 거야 라고 할 때 아이가 그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는 거야. 이렇게. 물론 아이가 이렇게 잘할 수는 없지만요, 부모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감정을 내 걸로 책임지고 그 욕구를 해결하면서 사는 걸 가르쳐 준다면 아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부부끼리 당신이 맨날 밖으로만 맴돌잖아, 이런 표현은요, 밤마다 혼자 집에 있는 게 싫어, 당신하고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우린 보통 이런 감정을 내 것으로 해서 표현하면 이게 오히려 더 수치스럽다고 느끼거든요. 매달리는 것 같아서. 근데 그거 또한 내 상처일 거예요. 소통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고요. 일단 감정이 내 것이다. 내 얘기만 해라. 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차츰차츰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게 되고 가능성을 두게 될 거예요.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할 때 내가 남 탓을 하고 있지 않나 보시고요. 좀 가슴 깊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와 독립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리란 뭐냐면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를 축복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합일한다는 뜻이다. 부모 또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얽매고 있는 의존의 탯줄을 끊는 것이다. 아무리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끊임없이 연락하고 허락받고 그렇게 한다면 내 역할을 타인에게 부여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내 불안을 잠재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른 대 어른의 관계로 가야지 어른 대 아이의 불편한 관계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를 길러낼 때는 기본적인 인성과 기본적인 토양이 될 뿐이지 결국은 어른으로 키워서 독립시키는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 독립된 자녀에게도 여전히 어른 대 아이의 관계로 맺는다면 분리가 되기 어렵고요. 그 자녀가요, 자기 자신을 믿거나 존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모를 우상화하고
여전히 의존한다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른 대 어른이라면 평등한 관계,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잠깐 가족실에서 사티어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에게 영원히 자녀로 남거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원히 부모로 남는 대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서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날을 그려본다. 자녀들이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으로서 그들을 이 세상에 안내해준 사람들과 친구가 된 상태,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족 치유의 종착점이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 너무 무례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지 않나요? 어른으로 길러내서 사회로 내보내는 거, 이것이 가족 그리고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신이 나고 자란 가족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부모가 갖춰야 할 첫 번째 덕목이다.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오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허락, 인정, 존중에 대한 의존이 점점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약해진다는 의미다. 이 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감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이 자신에게 뭘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 느낌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거,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소통과 언어만 바뀌어도 참 많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